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오헬리의 아주 유명한 단편이죠.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좀 색다른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가난한 부부가 서로를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파는, 정말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 저도 딱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툭 던집니다. 이 숭고한 희생이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이 분석은 단순히 문학을 넘어서요. 심리학, 정치 철학, 또 헌법, 그리고 행정학까지 이 네 가지 렌즈로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그거예요. 짐과 델라 부부의 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을 말이죠. 이걸 사회 구조적인 문제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란 게 뭘까? 그리고 정말 공정한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뭐랄까, 감동의 눈물을 한번 닦고 그 눈물의 근원을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심리학. 그중에서도 칼 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좀 의아했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랑 분석 심리학이라니 좀 낯선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델라의 머리카락이랑 짐의 시계를 페르소나,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이라고 해석하던데 이걸 포기하는 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낯설다고 느끼시는 지점에 이 분석에 진짜 재미가 있거든요. 자료는 델라의 그 정말 아름다운 머리카락, 그리고 짐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 이걸 단순히 그냥 소중한 물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융의 개념인 페르소나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일종의 가면, 그러니까 외적인 자아를 의미하죠. 아, 페르소나요. 요즘으로 치면 SNS 프로필 사진처럼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의 가장 괜찮은 모습? 그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델라한테는 그 머리카락이, 짐에게는 가난 속에서도 지켜온 자존심 같은 그 시계가 바로 그런 페르소나졌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아요. 그들이 가진 거의 유일한 사회적 자산이자 자존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걸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던져버리잖아요.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바로 이 상실의 순간에 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장 빛나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더 깊은 내면의 자기, 즉 꾸밈없는 진짜 자신과 서로를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심지어 이 자료에서는 이 부부를 지혜로운 바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경제 논리로만 보면 이건 완전히 실패한 거래인데 말이죠. 바로 그게 융의 원형 이론의 묘미입니다. 세상에 기회비용, 효율성 이런 논리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하지만 이들은 물질을 초월한 인간적인 연결을 선택하면서 영적인 통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사랑이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헌신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일깨워주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거고요.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개인의 내면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의 희생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왜 하필 그들은 자기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걸 팔아야만 했을까? 애초에 그런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 방금 던지신 그 왜 그래야만 했는가라는 질문. 여기서 이 분석 자료는 두 번째 렌즈로 넘어갑니다. 바로 정치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아, 존 롤스? 무지의 장막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사고 실험이죠. 우리가 어떤 사회제도를 만들기 전에 내가 그 사회에서 부자가 될지, 가난한 사람이 될지, 남자일지 여자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네.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죠.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에 합의할까요? 내가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수혜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료는 이걸 짐과 델라 상황에 바로 대입해요. 당신이 만약 짐이나 델라처럼 극빈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과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몸의 일부나 생계 자산을 팔아야만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동의하겠냐고요. 와, 이건
답이 정해져 있네요. 당연히 아니오죠. 누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겠어요. 그렇다면 롤스의 관점에서 짐과 델라가 처한 상황은 명백히 부정의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부정의한 상태로 평가되는 거죠.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건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때만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속 사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최소 수혜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실패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철학적인 문제가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법과 제도의 문제로 이어지네요. 자료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을 언급하더라고요. 이들의 가난이 단순히 그냥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생존권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델라가 머리카락을 파는 건 어쨌든 자기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짐이 시기를 파는 건 가죽의 역사, 정체성을 파는 것과 같고요. 이건 가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들의 선택이 사실상 강요된 것이라면 이건 국가의 보호 의무가 미흡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그거예요. 헌법이 말하는 정의란 개인이 이런 극단적인 희생 없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복지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군요. 짐과 델라 같은 근로 빈곤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으로 이어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정학적 렌즈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접근을 제시해요. 첫째는 크리스마스 선물 비용 같은 이런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자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돕는 아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면 예를 들어 긴급 생계비 지원 같은 걸까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000원을 더 보태주는 그런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같은 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버틸 최소한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죠. 델라가 머리카락 대신에 적금 통장을 깰 수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냥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방향이군요. 그럼 두 번째 접근은 뭔가요? 두 번째는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나 교육을 연계해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공정행정의 실현입니다. 행정의 목표가 단순히 효율성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죠. 오늘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이면에 숨겨진 여러 겹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숭고한 희생에 그냥 감동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니 왜 이런 희생이 필요했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네.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선물은 짐과 델라가 서로에게 준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정한 선물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는 거죠. 짐과 델라가 그들의 시계와 머리카락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현대사회에 던지는 진짜 정의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짐의 시계와 델라의 머리카락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공정한 시스템이었다면 굳이 팔지 않아도 됐을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혹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꿈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